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내용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금 업데이트된 내용 제가 성실히 항상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린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며, 그리고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정치적 색깔 없이 이번 내용, 나왔던 내용 그대로, 그리고 코인에 투자했었을 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 기반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민주당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패키지 법안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이거 이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좀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중간에 변경 법안이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국힘에서는 폐지 법안이 일단 올라와져 있는 상태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변경 사항을 5가지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왜 변경 사항이 안 올라오거나 폐지 사항이 없으면요, 그냥 이거 그대로 됩니다. 왜냐, 그 전에 이미 금투세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유예만 시켜서 언제든지 계속 발효가 되는 시점인데,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되고요. 변경됐던 5개 법안을 보게 되면, 면제 구간은 5천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상향을 왜 했을까요?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수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지수보다 진짜 많이 안 올랐습니다. 대만 지수나 그 다음에 일본 지수나 미국이나 이런 거를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어마무지하게 몇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안 올랐습니다. 네, 아시아 기반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거는 좀 안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집을 살 때 대부분 집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돈이면 그래도 조금만 더 모으면 좀 됐어요. 근데 지금의 5천만 원은 과거의 5천만 원에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차 정도 는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내 삶의 변화점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부터 5천만 이상부터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의 허들을 뛰어넘으면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자산 형성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매우 많이 소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또 다른 측면은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 진짜로 이 금투세를 만약에 추진을 했었을 때,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정말 지수가 박살이 나면 이분들 그 다음에 아마 안 보이시겠죠? 다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여기서 제발 간곡하게 반토막 정도 한번 찍어주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주장이 자꾸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회하고 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반기별 원천지수 조항도 삭제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따지면 반기에 원천지수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다 연말정산 때도 연간으로 끊는데 왜 반기별로 끊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세원 추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리겠다. 그 다음에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하겠다. 저번에도 100만 원만 벌면, 그리고 단 1만 원만 벌더라도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게 계좌가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원청진수 지정을 해놨던 지정계좌를 빼놓고서는 단 몇천 원이라도 벌어도 세금 원정지수 떼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정계좌는 일단은 혜택을 받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수익을 받았던 10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정공제 빠져서 연말정산 때 뒤지게 쳐맞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갈까요? 화살표가 여기로 쳐 날아가겠죠. 쳐 날아가면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딴 소리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네들한테 불똥 튈까봐 이딴 것도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투자소득 제외에 담겼다. 왜냐? 22% 세금에다가 추가적으로 8%는 건보료입니다. 그러면 실질 세율이 중요하죠. 30%죠. 이 30%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역대 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양도세는 뭐 OECD든 뭐든 보았을 때 뭐 어느 정도 형평성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쪽의 평균 부분으로 따지고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자산 대비에 다 직결화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세율을 들어가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는데 대부분 정치권에서는 건보료 이야기를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 여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이거 진짜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5천만 원 벌지 않는데 이런 초등학생 같은 제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초등학교 싸움 하자듯이 그렇게 유치하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5천만 원 내가 벌 기술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집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이제 당연화된 부분인데 내가 자녀가 있고 내 형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장애물이 낫게끔 만들어 가는 게 좋은 거지. 나는 안 하니까 이런 장애물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방임하고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사상이 좀 이상한 거죠. 정말 이기적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 따른 응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불편한 진실 같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 좀 찌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소신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분들 이득을 챙겨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득은 여러분들 이득을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 이득에 따라서 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나한테 득이 되면 움직이는 거고요. 득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여주고 이슈가 안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응원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저는 이렇게 조금 변화점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먼저 경제적 여유를 가진 뒤에 정치적 응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 먼저 앞에 정치적 응원을 한 뒤에 경제적 자유를 받으려고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왜? 여기에 장애물이 많이 생기는 법안들이 많이 생기면 실질 내가 가져가는 수입이 여기서 제한이 많이 생겨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제발 그런 부분은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자, 유예 없이 금투세 간다. 그래서 이거 유예 확정난 것처럼 설레발 치길래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동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인 투자도 600만 명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코인 부분은 금투세 말고도 한 단계가 더 있죠. 금투세가 이제 상위 카테고리에 있다 보니까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곧바로 기타 소득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 부분에 있는 개선 제도를 한 번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세 유예가 되어야 되는데 과세 유예 이야기 쏙 들어갔죠. 왜냐? 다들 눈치 보기만 바쁘고 대부분 동참을 안 하십니다. 이렇게 불만은 많지만 대부분 참여를 하라고 하면 진짜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주식 투자자분들은 당겨심이 되게 좋은데 코인 투자자분들은 왜 이렇게 당겨심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합리하고 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그런 게 좀 매우 안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 과세 유예도 왜 올려놨던 이유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에 가장 핵심인 게 불공정 거래, 유기징역,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위반 행위에서 손실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금액도 생각보다 해먹기 딱 좋은, 코인 하면 이 정도는 그냥
껌값으로 해먹을 수 있고 3년, 5년 유기징역이면 가볍죠. 누구나 한탕 해먹고 쳐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래서 좀 더 올릴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약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도 배상 책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 문제가 생기면 배상 책임에 따른 법률도 여기다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배상 책임에 따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 부분에 있는 손실 부분, 운영할 때 운영 손실이 좀 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관을 해놨는데 보관을 하다가 당했어. 그러면 배상 책임에 따른 기본 법률에 따른 추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용자 보호법은 문과 출신 애들이 이렇게 글을 되게 이쁘게 잘 뽑긴 하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배상 책임 내용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체계화되고 좀 개선이 될 것, 좀 개선이 되고 난 뒤에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과세 유예 부분도 8월 중순 정도 때 되면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되길 바라겠고요. 번외로 이분들은 배도 많이 나왔고요. 뭐 이렇게 이제 신체적으로 까면 안 되지만 21대 국회 부분을 보게 되면 그냥 아시죠? 이분들 실수령액이 990만 원인 거. 이분들은 서민이 아니에요. 엄밀히 서민 편 들어준다고 해서 서민이 아닌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일 때 어땠습니까? 처리율도 36.6%로 가장 낮았죠. 역대 꼴찌입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일을 잘 안 한다라는 게 맞겠죠. 저희가 4월달에 올려놨 것도 안 해줬어요. 그쵸? 근데 뭐가 이쁘다라고 해서 응원을 해주십니까? 그쵸? 소신발언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일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가장 강력한 이슈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제가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걸 봤는데요. 부족해서 송구스럽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계산 계획. 지금 아시겠지만 23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미상환 금액에 대한 별도 관리 등을 저희가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이제 자료 징구를 요청했습니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응해 주셨으면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제 해당 회사. 근데 그거는 그 시간 이후부터 발생한 금액, 만약에 원장님 말씀 100% 수용해도 발생한 금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금감원에서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청서 올렸고 요구사항 올려놨다. 그래서 법안 통과시켰으면 될 것인데 21대 때 뭐 했냐? 안 했죠. 그래서 지금 팀원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졌던 배경도 국회의원 탓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쏙 빼놓고 지금 최근 뉴스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팀원 사장 원래 잘못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원래 나쁜 놈이니까 내가 이 잘못된 부분, 외적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부분에 따른 것도 뒤집어 씌워서 이 사람이 다 했어요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분들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금감원에서도 이미 올렸는데, 요청서 요구사항 다 올려놨는데 너희들이 법안 통과 안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미래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알았더라면이 아니고 미리미리 그런 내용들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떠먹여 주어야지만 일을 처리하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 생각이 생각보다 꽉 막혀져 있다는 걸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하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21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세 사기도 되게 크게 있었잖아요. 전세 사기도 보게 되면 그전 때부터 전세 사기가 엄청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한 10년 전 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법안에 따른 내용이 이때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보호된 게 별로 없다가 거의 22년도 때 가장 크게 터지고 나서 법안 부분도 아직도 뭐 처리된 게 거의 없죠.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이뻐라 해주시고 왜 보호해주시고 왜 커버하고 왜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피해를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네가 국민청을 올렸을 때 이게 처리가 될 것 같냐라는 이런 형태로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제 충실히. 저는 까임 당할 게 거의 없어요. 네, 이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저는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서 이쪽 투표 부분으로 대갚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팀원에 있는 그런 청문회 라이브를 봐도 자, 웃긴 게 공정위도 나쁜 새끼, 금융위도 나쁜 새끼, 팀원도 나쁜 새끼. 뭐 얘는 진짜 나쁜 새끼는 맞으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나는 나쁜 새끼가 아니고 얘네들이 다 나쁜 새끼인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런 속 내막에 있는 동향을 보여드리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여러분들의 사회적 약자 편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지키려면 법안을 미리미리 통과를 시켰었어야죠. 이런 일이 안 터지게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소신 발언. 이건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서도 이제 초등학생처럼 우리 싸우지 말자고요. 상속세 증여세를 자꾸 뭐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진짜 미친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건 부자 감세가 아니고 부자를 떼고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를 아예 없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못해도 20대부터 일을 안 하고 30대부터 늦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못해도 50세 구간에서 아무리 일을 너무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1억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2억 정도는, 최소 못해도 2억 정도는 생길 거예요. 못해도 요 20년 사이에. 아무리 못한다라고 해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요 2억 부분이 발생을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증여를 하려고 해.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저 결혼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제발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 조카가 있던지 아니면 내 부모가 있던지. 참고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내 부모님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주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남길 거잖아요. 근데 국가는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여기 이 소속에 들어가야, 최저사회보장 제도에 들어가야 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한테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뜯길래요? 아니면 그나마 남아져 있는 유족이나 남아져 있는 가족한테 그냥 돈이 조금이나마 좀 가게 되면, 그래도 내가 뭐 질병이든 뭐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만약에 죽었을 때 내 묘 관리나 사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있었을 때도 해줄 확률이 매우 높지. 이 국가가 뭐 내가 먼저 죽었다고 해서 사후 처리나 뭐 묘 관리나 이런 걸 해줄 것 같습니까? 전혀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아실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혼자니까 나는 뭐 줄 사람도 없고 어차피 나는 이대로 갈 거다, 이렇게 너무 단세포, 너무 극단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형제가 나는 없다고 해도 친척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혼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하는데 이런 재산이 남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친척 관계한테 있으면 결국엔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내가 죽고 나서도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나에 대한 이런 뒷처리를 좀 해준다니까요. 근데 국가는 그런 걸 안 해줘요. 세금만 가져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에 있는 허들을 높일 필요성이 제가 없다라고 미친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어. 교육비 맨날 발랐어. 여기다가 막 100만 원씩 막 발랐단 말이지. 근데 아이가 이제 전문직이 됐어. 꿈꾸는 전문직. 나보다 더 잘 되라고.
그러면 못해도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1억 원에 있는 가치가 과거 대비보다 세율이 너무 높아져서 내가 공부했던 가치 대비보다 가성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가 미래가 안 나온다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왜 이렇게 허들이 높아? 체감상 내가 노력했던 것 대비보다 이 올라가는 수입적 요건이 더 낮아지니까 이게 현타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내 아이는 고소득자를 만들고자 하고 재산 형성도 빨리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부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내 자녀에 있는 이 미래값을 내가 사전에 장애물을 만들어 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부자도 꼴 보기가 싫어. 근데 내 자식은 잘 되고 싶어. 이게 게임에서는 오류가 나요. 오류. 근데 왜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왜 내 배 아픈 부분에 있는 티켓 비용을 많이 쓰냐라는 거지. 제발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는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살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신경 끄시고 그냥 내 삶에 있었을 때 최대한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 있으면 내가 좀 죽기 직전이나 뭐 남겨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살다가 좀 더 재팟이 터져서 뭐 조카나 뭐 친구들이나 이런 거 줄 때도 이런 게 조금이나마 더 주면 돌아오는 보답이 있다니까요. 이런 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좀 행설수설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세금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을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이런 부분에 따른 문제와 불합리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정치적인 색깔을 들이면서 했었으면 이미 정치 유튜버를 했겠죠. 근데 그런 생각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채널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조회수가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